안녕하세요. 토마토패스 CFA 과정에서 이제 이코노믹스 파트를 맡게 된 김동민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코노믹스와 관련돼서 이제 뭐 마이크로도 있고 매크로도 있고 인터내셔널 파트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축약된 형태이면서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 레벨 1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객관식 멀티플 초이스에서 정답을 빨리빨리 뽑아낼 수 있는 이런 테크니컬한 과정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강의를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베이직한 세오리 파트를 길게 잡으면은 뭐 다 해드릴 수는 있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수험적인 관점에서 우리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이러한 수험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좀 초이스를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진도를 나갈 테니까 좀 단기에 집중을 해주셔서 이제 본 강의를 같이 좀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노트 우리 이제 8번째 챕터부터 이제 이코노믹스 파트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자, 보시면 이제 디맨드와 이제 서플라이와 관련된 분석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한 번씩 요 디맨드랑 서플라이라는 그 컨셉은 우리 학창 시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교양 과목 통해서 한 번씩 다 들어보셨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현실 경제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수요, 공급 이런 것들 많이 볼 수가 있겠는데, 요건 이제 그래프를 개형적으로 좀 잘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매크로 이코노믹스 파트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AD,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애그리게이트 디맨드라든가 애그리게이트 서플라이 같은 것도 이게 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도출을 하고 여러분들 이제 실제 문제를 풀이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P는 이렇게 이제 세로축에 표시가 되고요. 퀀터티죠. 수량은 이렇게 이제 괄호축에 표시가 되는 게 이게 경제학에서 가장 전형적인 이제 그래프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것도 이제 이코노믹스도 일종의 이제 소셜 사이언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원인과 결과 같은 거 잘 분석하셔야 되잖아요. 자, 우리 앞부분에서 이제 이런 뭐 리그레션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이코노메트릭스 같은 관련 이런 과정도 1차적으로 한번 다 들으셨을 테니까 여러분들 원인과 결과 이런 것들 다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셔야 될 텐데, 이것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코노믹스도 이게 원인, 결과 이런 과정들을 이제 잘 분석을 내주시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세팅이 되어 계셔야 되는데, 자, 우리 인디비주얼 컨슈머라든가 이제 인디비주얼 펌 입장에서는 프라이스에 의해서 퀀터티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영향을 줄 수 있냐 없냐 이걸 잘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인디비주얼 컨슈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편의점이라든가 마트 가가지고 뭐 제로 콜라 한 캔을 사고 싶은데 제로 콜라 한 캔이 만약에 1,700원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프라이스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세요? 1,700원에서? 그러니까 마트 갔는데 1,700원이니까, 그리고 마트 캐셔분 붙잡고 아유 사장님 이거 1,700원 너무 비싸요. 이거 1,500원 좀 깎아주세요. 제발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아무리 읍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안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픽스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 인디비주얼 컨슈머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컨스탄트 넘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맞춰서 나 그럼 이번 달에 펩시콜라를 몇 캔을 살까? 퀀터티 오브 디맨디드 얘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원인과 결과 말입니다. 원인과 결과. 인디비주얼 컨슈머라든가 인디비주얼 펌 입장에서는 요게 그러니까 요 놈이 변화하게 된다면 요게 따라서 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잘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인디비주얼 컨슈머 입장에서는 이게 컨스탄트 넘버인데, 근데 이제 이게 다른 이런 시장 경제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얘가 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뭐 제로콜라 한 캔 가격이 뭐 이번 달까지는 1,700원인데 뭐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다거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만약에 다음 달에 뭐 1,900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자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게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컨슈머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게 이제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어떤 외부 환경적 변화가 올라가게 됐죠. 그러면은 내 지난달에는 요 그 제로콜라를 한 달에 만약에 뭐 40캔 정도 구매했는데 이게 좀 비싸졌구나.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지난달에 40캔 했는데 좀 비싸졌으니까 이번에는 한 30캔으로 줄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걸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프라이스가 퀀티티에 영향을 준다는 건 이제 인디비주얼 컨셉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다라는 걸 잘 여러분들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이제 마켓 전체로 관점을 바꾸면 달라진다라는 걸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컨슈머 입장에서는 내가 코카콜라를 뭐 하루에 뭐 40캔, 한 달에 40캔 사던 거를 60캔으로 사면은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프라이스가 올라가겠지. 이거 절대 이런 일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컨슈머 입장에서 뭐 어떤 특정 제품의 디맨드, 수요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장 전체는 거의 불변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그 동해 바다에다가 양동이 물 한 바가지 부어보세요. 그 동해 바다 수면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그 인디비주얼 컨슈머의 단독적 경제 활동은 마켓 전체에 이퀄리브리엄 프라이스에 영향을 못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못 준다고요, 못 준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컨슈머들 전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 제로콜라를 좋아하는 수백만 명의 컨슈머들이 모종의 이유로 동시에 디맨드를 같이 늘려버리면은 이건 얘가 달라지죠. 요거는 인디비주얼이니까 이제 인디비주얼의 약자 I를 좀 쓸 건데 그게 아니라 토탈 디맨드 전체가 같이 늘어나 버려. 이러면 마켓 프라이스는 당연히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경제학적 사고방식이 되는 겁니다. 뭐 경제학적 사고방식이라기보다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시각이 되는 거죠. 어떤 특정 팩터가 이 팩터에 영향을 줄 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 얘가 영향을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디비주얼 그 에이전트의 어떤 이코노미컬 비헤이버는 이제 마켓 프라이스에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토탈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소비자 집단 전체가 움직이면은 조직의 무서움이죠. 덩치가 딱 커진 거니까 이게 영향을 준다. 이걸 좀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그 수학 같은 것도 대충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x축이 이렇게 y축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함수 아시죠? 펑션. y는 fx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요거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원인이 뭐예요? x가 변하면 y가 변한다라는 이 관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x가 여기 뭐 x1에서 이렇게 뭐 x2로 변하면은 y는 여기 y1에서 이렇게 y2로 따라서 변한다. 그래서 우린 얘는 독립 변수, 얘는 종속 변수 이렇게 공부하셨던 거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근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학에서 이코노믹스에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표시할 때 분명히 퀀터티는 x축에 들어가 있고 프라이스는 y축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얘를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퀀터티의 변화가 프라이스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함수 관계, 펑션 관계다라는 이 얘기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아까 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individual consumer, individual firm 입장에서는 퀀터티가 마켓 프라이스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라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헷갈리는 거야.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인디비주얼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데 마켓 전체 입장에서 아니라 그랬잖아요. 마켓 전체 입장에서 이거 영향 준다라고 했잖아요. 즉 뭐냐면 여러분들 이코노믹스를 공부하실 때 이러한 그래프, 그러니까 디맨드 앤 서플라이 그 다이어그램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X축에 Q가 들어가 있고 Y축에 P가 들어가 있는 거는 마켓 전체 이거를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고안된 일종의 이제 그래프적 장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컨슈머라든가 인디비주얼 펌 입장에서 이러한 그 인과관계, 다시 말해 인디비주얼 입장에서는 프라이스의 변화가 인디비주얼 컨슈머라든가 인디비주얼 펌의 퀀티티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쓰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프라이스의 변화가 퀀티티에 영향을 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개별, 개인, 개별 기업 이런 걸 분석할 때는 이렇게 그래프를 표시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고요. 그 다음에 마켓 전체, 시장 전체를 분석할 때는 이런 그래프 양상을 이제 쓰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 인디비주얼 챕터를 다루는 저 이코노믹스 챕터 1, 챕터 2 이쯤에는 요걸 그리다가 갑자기 이제 마켓 전체를 다루게 되는 챕터 3, 챕터 4부터는 요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막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아유 됐다. 야 이거 삭제 이렇게 하지 말고 인디비주얼도 그냥 요렇게 그래프로 표시하자. 단 인디비주얼 입장에서는 요놈의 영향을 주는 거다. 근데 마켓 전체 입장에서는 반대로 요놈의 영향을 주는 걸로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진도를 나가자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저도 이제 경제학 전공을 했고 학교에서 대학원이라든가 학교에서 다 경제학 공부했는데 교수님들이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여기서부터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경제학을 어렵게 하는 어려운 이유는요. 여러분들 수학이 절대 아니야. 수학은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뒤에 공식 다 있어요. 그냥 공식에 숫자만 넣으시면 돼. 근데 공식을 알려줘도 그걸 못하는 게 뭐냐면 어느 자리에다 뭘 넣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원인과 결과를 지금 머릿속에서 막 짬뽕이 되고 믹스가 돼가지고 이게 어지럽게
정답을 뽑아내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머릿속에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디비주얼 상황이냐 마켓 전체적 상황이냐를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뭐 디맨드 앤 서플라이 같은 거를 이제 그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Q는 이쪽에 그다음 프라이스는 이렇게 좀 나타내기로 하자라는 걸 약속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